2025년 5월 17일 광주의 하늘이 검게 물들었습니다. 금호 타이어 공장이 77시간 동안 불탔습니다. 연간 1600만 개의 타이어를 뱉어내던 심장이 멈췄고 공장의 70%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 뒤 이 폐허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잿더미가 채 식기도 전에 노조는 투표함을 열었습니다. 안건은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찬성률 93.6%. 화재로 생산 라인이 증발했는데 월급을 올려달라며 3,054명이 파업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회사는 침묵했습니다. 72시간의 협상 신용 끝에 12월 자본은 냉혹한 판결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광주를 떠난다. 목적지는 폴란드 오폴레. 투자금은 8,600억 원. 자본은 왜 50년 터전인 광주 대신 낯선 폴란드 땅을 선택했을까요? 불길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본의 눈에는 77시간의 화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파업을 이겼다고 환호하는 순간 공장 자체가 사라져버린 기막힌 역설. 오늘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았으나 밟고 서 있을 땅이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추적합니다. 8,600억 원이라는 돈이 한국을 떠나 폴란드로 향하게 만든 그 소름 돋는 자본의 엑소더스 방정식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닥칠 당신의 일자리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5년의 화재가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본의 탈출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이미 10년 전부터 울리고 있던 경고음이었습니다. 지진이 오기 전 동물들이 먼저 도망치듯 자본은 가장 예민하게 위험 냄새를 맡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금호타이어 노조가 파업한 날짜는 총 160일. 1년의 절반 가까이를 멈춰 세운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글로벌 제조업 시장에서 한국이 보내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최근 한 개월간 글로벌 뉴스 헤드라인을 보셨습니까? 폭스바겐은 독일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인텔은 투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효율의 제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살벌한 시기에 공장이 불타고 라인이 멈췄는데 성과급 200% 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본가들의 눈에 이것은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그것은 투자처가 아니라 자살골로 보였습니다. 폴란드행 결정은 화재 때문에 홧김에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끈질기게 누적된 불신, 그리고 이곳에서는 더 이상 미래를 계산할 수 없다는 데이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8,600억 원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이성으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숫자의 크기만 보고 의미를 놓칩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파업으로 인한 직접 손실액 4,493억 원. 이 돈이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광주에 초등학교 100개를 지을 수 있고 지하철 1호선을 연장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 직접 손실 뒤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입니다. 파업으로 공장이 멈춘 사이 경쟁자들은 날아올랐습니다. 넥센타이어와 한국타이어가 시장을 잠식하는 동안 금호타이어의 글로벌 순위는 9위에서 18위로 추락했습니다. 세계 10대 타이어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반토막 나는 데는 딱 6년이 걸렸습니다. 자본은 이 추락의 속도를 기억합니다. 2015년 영업이익 993억 원으로 업계 꼴찌를 기록했을 때조차 노조는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척자가 나도 내 몫은 챙기겠다는 마인드, 이것이 바로 투자자가 가장 혐오하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4,493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질 때 회사의 미래 가치인 R&D 투자금도 설비 교체 비용도 함께 증발했습니다. 컷으로 드러난 파업 일수 160일은 빙산의 일각일 뿐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기업의 경쟁력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왜 보험금을 받아 광주 공장을 다시 짓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매몰 비용과 불확실성 비용의 냉혹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금으로 복구하면 되잖아?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함정입니다. 광주 공장은 51년 된 낡은 설비였습니다.
단순히 불탄 건물을 다시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2026년부터 적용될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과 환경 규제를 맞추려면 보험금 외에 추가로 최소 2천억 원의 생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2천억 원을 더 태워서 광주를 복구한다 치자. 그 다음은 여기서 막힙니다. 복구된 공장에서 3년 뒤 또 파업이 일어난다면? 5년 뒤 또다시 93.6%가 파업에 찬성한다면? 경제학에서 예측 불가능성은 가장 비싼 비용입니다. 반면 폴란드는 어떻습니까? 백지 상태입니다. 노조 리스크 제로, 이후 시장 직행, 탄소세 면제 혜택까지. 광주 잔류는 확실한 비용과 불확실한 수익이고 폴란드행은 확실한 투자와 예측 가능한 수익입니다. 자본은 애국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본은 더 안전하고 더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광주의 낡은 전선과 강성 노조라는 지뢰밭에 1조 원을 묻을 바에야 차라리 8,600억 원을 들여 유럽의 심장부에 새 둥지를 트는 것. 이것이 생존을 위한 자본의 필살기 리스크 헤징입니다. 이 소름 돋는 시나리오 왠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역사는 소름 돋게 반복됩니다. 시계를 1970년대 영국으로 돌려봅시다. 당시 영국 자동차 산업의 자존심, 브리티시 레일런드가 있었습니다. 제규어, 로버, 미니를 생산하던 거대 기업이었죠. 하지만 강성 노조의 파업은 일상이었습니다. 라인이 멈추는 날이 돌아가는 날보다 많았고 품질은 바닥을 쳤습니다. 경영진이 이대로는 다 죽는다고 호소했지만 노조는 임금 인상 없이는 나사 하나도 조일 수 없다며 공장을 점거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975년 회사는 사실상 파산했고 국유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결국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공중분해되었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영국병 브리티시 디지즈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금모타이어의 상황은 50년 전 영국과 테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습니다. 2016년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될 때 우리는 이미 한 번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노조는 결사반대했지만 자본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중국 자본조차 한국은 답이 없다며 짐을 싸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레일랜드의 노동자들도 설마 공장이 진짜로 사라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브리티시 레일랜드의 유령은 2018년 대한민국 군산항에도 출몰했습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기억하십니까? 가동률이 20%로 추락하고 적자가 1조 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노조는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5월 31일 공장 문은 영구히 닫혔고 2,000명의 정규직이 하루아침에 짐을 쌌습니다. 지금 금호타이어의 상황은 이 소름 돋는 평행이론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화재로 공장의 70%가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93.65%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노조. 이것은 단순한 권리 주장이 아닙니다. 재건의 골든타임을 스스로 불태우는 행위입니다. 자본의 논리는 냉혹합니다. 설비가 낡고 효율은 떨어지는데 리스크마저 통제 불가능하다면 답은 철수뿐입니다. 보험금 수령은 파티를 위한 보너스가 아니라 죽어가는 환자를 위한 마지막 수혈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수혈팩을 뜯어 임금 인상이라는 진통제로 바꿔치기 하려 했습니다. 2018년 군산의 눈물이 2025년 광주에서 재현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자본은 시끄러운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안전한 곳으로 소리 없이 이동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용하고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금호타이어가 선택한 폴란드, 그 중에서도 카토비체의 경제특구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곳은 지금 전 세계 제조업의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I테크놀로지 등 한국의 네로라 하는 배터리 기업들이 왜 죄다 이곳으로 몰려갔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측 가능성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투자 금액의 최대 50%까지 법인세를 감면해 줍니다. 땅값.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독일 완성차 업체까지 트럭으로 하루면 닿는 물류의 동맥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타이어를 배에 싣고 수에즈 운하를 건너 함부르크항에 도착하기까지 45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폴란드 오폴레 공장에서는 아침에 만든 타이어를 점심때 BMW 조립 라인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닙니다. 재고를 쌓아둘 필요가 없는 적기 공급 시스템 JIT의 완성입니다. 파업 리스크 제로, 세금 혜택, 그리고 시장과의 거리 제로. 이것이 바로 승자가 쥔 카드입니다. 8,600억 원의 투자는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라 유럽 심장부로 들어가는 직행 티켓을 산 것입니다. 반면 광주 공장의 노조는 치명적인 오판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인질극의 오류입니다. 공장과 설비가 여기 있으니 회사는 우리를 떠날 수 없다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붙잡고 있는 인질은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제조업에서 가장 무서운 살인 무기는 공장 폐쇄가 아니라 오이신차용 타이어 승인 취소입니다. 현대차, 기아, 폭스바겐 같은 완성차 업체들은 타이어 공급이 단 하루만 멈춰도 라인을 세워야 합니다. 그들에게 금호 타이어 광주 공장의 화재와 파업은 용납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차기 모델의 타이어 공급사를 한국타이어나 넥센으로 변경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한번 끊긴 공급 계약을 되찾는 데는 최소 3년, 길게는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 깃발을 들고 임금 인상을 외치는 그 순간 회사의 진짜 자산인 고객들은 이미 경쟁사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학살입니다. 설비는 코철로 팔면 그만이고 땅은 매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라진 시장 점유율은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조는 회사의 멱살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목줄을 조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 거대한 이동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쓰나미가 있습니다. 바로 CBAM 탄소국경 조정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제도는 유럽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의 탄소 성적표를 요구합니다. 한국에서 전기를 써서 타이어를 만들고 벙커시유를 떼는 배에 실어 지구 반바퀴를 돌려 유럽으로 보낸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비용만으로도 가격 경쟁력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어떻습니까?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발자국을 지우고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가 광주를 떠나는 건 노조 때문만은 아닙니다. 20세기형 제조 방식으로는 21세기 환경 규제의 파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 공장이 화재 폭구에 매달릴 때 글로벌 시장은 친환경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룰을 세팅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모델은 이제 비용 효율성에서 폴란드 생산품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자본은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계산기만 두드릴 뿐입니다. 탄소세, 물류비, 인건비, 그리고 파업 리스크까지 더해진 한국산 타이어는 글로벌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탈출입니다. 이제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글로벌 자본은 프렌드 쇼어링 프렌드 마이너스 쇼링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국심? 지역 균형 발전? 그런 건 자본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안정성과 동맹만이 투자의 나침반이 됩니다. 헝가리, 폴란드, 멕시코, 그리고 미국 조지아주.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글로벌 기업들이 안심하고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 LG, SK, 현대차의 공장들이 한국의 지방 도시를 떠나 이들 지역으로 향하는 행렬을 보십시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파업과 규제로 얼룩진 한국의 산업단지들은 고립된 섬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의 폴란드행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울산의 자동차? 거제의 조선? 구미의 전자? 지도 위에서 한국을 향하던 붉은 투자 화살표들이 하나둘씩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자본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회의 지도에서 영원히 지워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짐을 싸고 있고 누군가는 그 짐을 풀고 있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 이제 시선을 세계 지도에서 다시 광주 광산구로 돌려봅시다. 거시 경제의 화려한 이동 뒤에는 반드시 남겨진 자들의 잔혹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공동화 현상 알로-아우트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것을 경제적 쓰나미라고 부르겠습니다. 공장이 떠난 자리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의 협력업체는 총 872곳입니다. 이 중 광주에 뿌리를 둔 기업만 222곳입니다. 단순한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공장에 나사를 조이고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부품을 실어 나르는 우리 이웃들의 일터입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광주 공장 생산 부품을 납품하던 직원 12명 규모의 D사, 연 매출 15억 원 중 80%가 금호타이어에서 나왔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순간 매출은 12억 원이 증발해 3억 원짜리 구멍가게로 전락합니다. 사장은 선택해야 합니다. 직원 12명 중 10명을 내보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역승수 효과입니다. 대기업 일자리 하나가 사라지면 연관된 중소기업 일자리 5개가 사라지는 죽음의 도미노입니다. 범위를 더 넓혀볼까요? 금호타이어 직원 2천여 명과 협력업체 직원 1,900명, 총 3,900명의 지갑이 닫힙니다. 4인 가족 기준 15,600명의 생계가 흔들립니다. 이들이 광주 지역에서 쓰던 월 156억 원, 연간 1,872억 원의 소비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광산구 충동의 슈퍼마켓, 학원, 미용실, 식당들은 이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50년 된 슈퍼마켓 주인 이 씨는 이제 셔터를 내려야 할지 모릅니다. 더 무서운 건 자산 가치의 하락입니다. 광산구 아파트 10만 가구의 전세가가 10%만 빠져도 주민 자산 3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설마 하던 순간 내 집값이 떨어지고 단골 식당이 문을 닫고 아이 친구가 전학을 갑니다. 이것이 파업 승리의 대가라고 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회색빛 지뢰밭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폭풍 속에 남겨진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45세 가장 어씨의 가계부를 펼쳐놓고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감정이 아닌 숫자로 보는 생존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장거리 출퇴근입니다. 광주에서 한평 신공장까지 왕복 2시간, 아니 출퇴근 정체까지 감안하면 하루 4시간을 도로 위에 버려야 합니다. 1년이면 480시간, 근무일 기준 꼬박 20일을 운전석에서 보내는 셈입니다. 기름값과 피로도는 계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잠든 얼굴만 보는 주말 아빠가 되는 비용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이주입니다. 한평으로 이사가면 해결될까요? 금호타이어 직원들이 몰리며 한평 전세가는 이미 폭등했습니다. 2억 5천 하던 전세가 3억 2천이 됐습니다. 부족한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 연 이자만 200만 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맞벌이 배우자의 경력 단절입니다. 광주에서 일하던 아내가 한평에서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가구 소득은 월 250만 원이 줄어듭니다. 이자 증가와 소득 감소를 합치면 연간 3,192만 원의 순손실입니다. 이사하는 순간 벤츠 한 대 값이 매년 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 희망퇴직입니다. 퇴직금 1억 5,600만 원. 큰돈 같죠? 하지만 100세 시대의 45세 가장이 20년을 버티려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65만 원입니다. 재취업 시장은 냉혹합니다. 연봉 7천만 원 받던 숙련공도 밖에 나가면 최저임금 수준의 단순 노무직이 기다릴 뿐입니다. 네 번째, 대기 발령으로 버티기. 월급의 70%만 받으며 하염없이 공장 재가동을 기다립니다. 3년, 5년.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은 녹슬고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결국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울타리가 사라졌을 때 개인의 노동 유연성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떤 선택지도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15분간 금호타이어라는 거울을 통해 자본주의의 냉혹한 민낯을 목격했습니다. 10년간 160일의 파업, 4,493억 원의 손실, 그리고 93.6%라는 압도적인 파업 찬성 투표. 노조는 단결하여 투표권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승리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순간 자본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본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오직 발로 투표합니다.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대신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한 곳으로 자금을 옮기는 것으로 의사를 표현합니다. 8,600억 원의 폴란드 투자, 이것이 바로 자본이 던진 100% 찬성표였습니다. 광주가 멈춰 선 그 시간, 폴란드의 신공장은 돌아가기 시작했고 전 세계 타이어 시장의 지도는 다시 그려졌습니다. 이것은 비단 금호 타이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다니는 회사, 당신이 투자한 기업,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설마 우리 회사가 떠나겠어? 국가가 막아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때를 쓰면 떡 하나 더 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증명해야 주는 시대입니다. 내가, 우리 회사가, 우리 도시가 전 세계 그 어느 곳보다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회사가 떠나도 생존할 수 있는 당신만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자산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에만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감정에 휩쓸려 투쟁가를 부를 때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세계의 흐름을 읽고 나만의 생존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 때입니다. 파업은 이겼지만 공장은 사라졌습니다. 이 역설적인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승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변화하는 판을 읽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찰력을 깨우는 날카로운 한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코노믹 스토리텔러 지식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